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이제 보셨고,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기술적 개념 아까 4개 있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경제적 개념 5가지. 우선 자산 하나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본,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게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를 우리는 생산재라고도 하고요.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이 주차장의 용도로 토지가 제공된다든지, 콘도미니엄을 위한 장소인 토지로 제공된다는 건 소비재.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최종적인 상품이 돼요. 자, 이 내용이 나오면은 경제적 개념. 자, 경제적 개념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중에 하나 기억을 해 둘 것은 이 자산인데, 이 자산은 우선은 실물 자산과 뭘로? 금융 자산.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크게 나눠 보는데, 우리 부동산, 토지, 건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여러분이 보유한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 대표되는 것은 금융 자산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걸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은 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죠. 자, 시험 문제 우리가 2번 출제를 또 했죠. 25회, 27회 시험인데 25회는 정답으로 물었어요. 정답 질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유리하다. 맞는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을 출제를 2번 했어요. 자, 요거 하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어디 소속되느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법 제도상 개념이라고도 하죠. 법률적 개념, 법 제도상 개념 또는 법제상 개념이라고도 해요.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우선은 넓은 의미죠. 자, 넓은 의미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광의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이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 좁은 의미. 또 좁은 의미는 협의라고 해요. 협의.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더해줌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의미죠.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그래서 제1항 요 지문도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 4번 출제를 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인데, 자, 이 지문을 4번 출제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2년 전에는요, 요걸 출제했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자, 이 지문으로 2년 전에는 출제했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뭐를 의미하죠? 정착물을 말하죠. 토지는 민법 제210이죠. 앞 시간에 보셨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보시면 되겠고, 이 정착물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정착물. 자, 그럼 정착물을 보게 되면은, 정착물은 개념. 자, 정착물의 개념을 보면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됨에 따라 우리는 항구적으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정착물이고, 자, 조주현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토지에 여러분이 부가가치, 가치가 부가된 것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또는 영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조정 교수는 정착물로 보고, 시험 문제는 요 세 번째가 출제를 많이 하는 지문이죠. 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죠.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 지문을 많이 출제합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그래서 항상 시험의 키워드가 요건데, 계속적으로 이용이 안 되면 정착물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착물.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항상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지문을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그래서 이거는 14회 시험에, 밑에는 15회, 17회 시험에 출제됐죠. 자, 종류를 보면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자, 독립정착물은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독립정착물. 자, 뭐가 있냐면은,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나라 일본은 건물,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이죠. 자, 그리고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또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에 걸린 명인 방법이 있어요. 나무에 어떻게 그래? 표차를 붙여서 내 것을 표시한다는 이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도 독립정착물이고. 자, 주의를 이렇게 두 가지 더 나오는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 또 정당한 권리, 권원이 없이 타인 토지에서 또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5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럼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 일부인 종속정착물에는 교량, 터널,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돌담, 뭐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담 많죠. 축대라든지 뭐 울타리라든지 뭐 이런 건데, 자, 매년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든지 자연, 식생이라든지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우선 확인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페이지에 9번 보시면은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라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요거는 뭐다? 요까지는 뭐다? 독립정착물의 뒤에 국어, 나무, 다년생 식물은 여기에 속해. 종속정착물. 여러분 국어도 여기 들어가요. 국어는 뭐야? 지목이야, 지목. 여러분 27회 시험에, 25회 시험에도 국어는요, 우리 25회도 출제했고 27회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27회는 개념을 물었어요. 국어는 밭의 도랑이거든요. 도랑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여러분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등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또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가 바로 뭐다? 국어. 지목입니다. 요거 시험에 좀 용어가 어려워서 개념도 많이 내는 거예요. 개론 시험에. 자, 그리고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야간반에 가면 1차만 하신 분이 많은데 1차만 하시는 분은 핸디캡이 있어요. 왜냐? 우리 개론에 공법과 공시법 지문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많을 때 4문제에 걸쳐 나와요. 27에 4문제에 걸쳐 나오니까 많이 틀리지.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핸디캡이 좀 있어요. 가끔 세법도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개론 잡탕 한물이에요. 국어 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정착물이 아닌 건 또 어떻겠어요? 정착물이 아닌 거는,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뭘로 분류한다?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으로 분류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또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식중에 있는 수목, 그리고 농촌에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옥탑방 보면 컨테이너로 만든 옥탑방도 많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 면화, 이것은 또 뭐가 아니다? 우리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하죠. 자, 14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 정착물을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 자,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나오죠. 우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나오는데 물리적 손상이 있나 없나 유무, 건물의 기능, 효용, 지장 있나 없나 유무를 보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데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는 정착물로 본다. 자, 그리고 요 TV는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기능에도 영향을 안 주니까 저거는 뭐다? 예?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인데, 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이 되었거나 구축된 물건이 있어요. 자, 요즘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별도 계약을 또 맺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샤시거든요. 이 샤시인데, 이 샤시는 아파트 평형수 구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특별하게 고안된 물건인데 정착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시에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있죠. 아파트 분양받아서 나는 입주 안 하고 팔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샤시 안 해. 그 가끔 입주할 때 보면 샤시 없는 아파트 있죠. 그건 이 사람은 요거 돈 들어서 할 필요가 없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자, 여러분 건물 소유주가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을 될 수 있는 대로 만유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 스토브라든지 또는 에어컨 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 이사할 때 못 가져가요. 자, 네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도 있고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인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 물건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양도가 되면 되겠고, 임대자,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 있어요. 자, 임차자, 임차인 정착물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 소유권은. 자,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상가 임차인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설치했을 때 그 진열대는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임차인 정착물이 가끔 또 시험 지문에 출제하는데 한 번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7페이지에 또 보면은 11번 보시면은 민법 규정에 의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 자 10번에 좁은 의미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뭐죠? 입체 공간을 포함하죠. 입체 공간 밑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입체 공간이 포인트. 13번 보시면은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 밑줄 긋고 틀렸잖아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준부동산 개념이 나오는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 준하여 등기 등록 밑줄 긋고 준하여 밑줄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상 등, 동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산 등을 우리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준부동산의 개념이 시험 문제 최근에 3번 출제했었죠. 개념. 자, 성립 요건. 자,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성립 요건은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의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 가끔 요즘에 개념이 잘 나오고 있죠. 개념. 그리고 종류를 보면은, 자, 여러분 종류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재단 자체는 한 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합니다. 20톤 이상의 선박, 네 가지가 있어요. 등기 대상 물건. 자, 등록 대상 물건 세 가지 있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록 대상 물건. 자, 등록 대상 권리가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인데, 이 어업권, 광업권은 준 물건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준부동산은 시대나 나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면서 법률적 개념이죠. 원래 시험에 좀 주의를 많이 해두시고요. 원래 법률적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확인. 자, 법률적 개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원래 또 중요한 용어죠. 토지 용어 중요한데,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토지 용어 설명 틀린 것 보기 5개 주어졌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박스가 중요해요. 박스로 주어지고 개념 한 2-3개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용어 찾는 거, 아니면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 두 가지 유형을 좀 박스 유형 문제로 올해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토지 중에서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상 대지는 말 그대로 건축 우리가 할 수 있는 토지예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그리고 건축 우리가 될 토지를 우리는 바로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예요. 건축법상. 그래서 이 건축법상 대지는 뭐와 비슷하다? 택지와 유사하다. 그래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죠? 공업용.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지금 우리 건물도 택지예요. 땅에 택지 지은 거 아니에요, 건물. 그래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한다?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죠. 자, 택지 개발한다,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 예정 지역, 하여튼 용어가 많이 나와요. 감정 평가상의 용어죠. 감정 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 용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택지는 뭐죠? 건축 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 용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 용지인데, 문제는 택지는 건축 용지인데 여기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어요. 건축 용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더해주면 이것을 부지라고 한대. 그래서 택지보다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부지의 개념이 우리가 22회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부지.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동산 활동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야. 자, 용도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는 건축 불가능한 토지지. 근데 종교용 부지, 학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공장용 부지, 건물용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다 통틀어서 뭐다?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가서 부지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부지가 나오고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 보세요.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도로가 주어졌는데 도로를 보면은 여기에 A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에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이걸 뭐다? 맹지. 전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다. 전혀 접하지 않는다. 이게 맹지예요.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뭐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느냐, 뭐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지세, 지방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해 감가가 발생해요. 또 우리는 맹지상에는 원칙으로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맹지 나오면은 여러분 민법에서 판례를 많이 내죠.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을 많이 내요. 그만큼 맹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지역권이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내는 겁니다. 맹지. 자, 도로, 이제 관대.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냈어요. 작년에 냈어요. 우리가 9페이지에 18번 보시면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예요. 맹지가 이렇게 진짜 많이 출제한다. 엄청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맹지는 시험에 단골 용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도로 조건이 2개 나오는데 이것은 한 번도 출제 안 했다는 거. 이렇게 도로에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접속면 가는데 그 모양이 꼭 뭐를 띄고 있다? 자루 모양을 띄고 있다. 그래서 자루대자도 했었잖아요. 자루대. 자루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루형. 근데 늘 얘기했죠. 이거는 한 번도 출제 안 했어요. 우리 출제는 2개 중에 출제를 해야 된다. 박스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실제 실무할 때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도로 접하는 거 건축할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게 중요하지. 예? 이걸 잘 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어떻게 도로가 들어서서 개발된다 하면 확 뛰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에 맹지 동호회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입하고 공부 잘 해야 돼요. 이런 거에 가입을 하려면. 예? 공부 안 하면 가입 안 시켜줘. 예? 개발계획에 어떻게 돼? 뚫려야지. 도시개발법, 국토개법 요거 알아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가입시켜준 줄 아세요? 알아야 가입시켜줍니다. 맹지, 그래서 시험에 진짜 중요하다. 맹지.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또 2 용어가 있어요. 필지, 획지. 우린 또 출제위원들은 또 뭘 중요하다? 필지. 획지보다는 또 필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필지는 권리야.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뭐라고 하죠? 지번.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지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인데 법률적인 토지에 뭐라고 한다? 등록단이야. 등록단위. 등록단위고 우리는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9일날 요것 때문에 또 틀린 사람 또 있을 거야.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분명 교재에 다 적혀있는데 시험에 모의고사 가서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틀려도 돼. 본시험 가서 틀리지 않으면 돼. 본시험 가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뭐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인데 시험에는요, 요 2개가 단골이에요. 요 2개가. 등록 단위, 등기의 한 단위. 요거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 필지에서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권리잖아요. 그래서 한계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한계를 표시해주는 게 필지의 개념입니다. 필지. 그래서 19페이지 19번 보시면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뭐다? 등록단위. 거기에 등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등록. 키워드는 등록이에요. 면적이 아니다. 출제원들은 말 바꾸는 걸 잘 조심해야 돼요.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인데, 이 토지 이용상 우리가 상정은 가정한다는 얘기죠.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하죠.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가 획지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바로 무슨 개념? 획지.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없고 면적과 관계있는 것은 획지야. 획지.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죠?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시험에 획지가 뜨면은 요 지문 나와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획지가 나오면 이 지문. 키워드 출제는 이 지문. 여기는 무슨 개념? 법적 개념, 법률상이란 요거는 뭐예요? 경제적 개념. 자,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자, 택지를 방금 배우셨는데 택지는 건축 용지라고 했어요. 건축 용지인데 근데 택지상에 여러분 택지 조성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의 건물을 안 짓고 3년 뒤에 지을 수도 있죠. 안 짓고 3년 뒤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낮이지 뭐. 택지 중에서도. 그래서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낮이. 근데 또 택지는 택지였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 낮이 건부지는 또 실제 여러분 거래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또 하는 용어. 개념도 많이 나오죠. 낮이 개념도 한 3번 출제했거든요. 3번 출제한 용어죠. 개념, 토지 보상평가지침 제3조 제5호에 개념이 나와요. 자, 낮이란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낮이. 그 개념을 3번 출제했어요. 3번. 자, 낮이는 지목이 뭐죠? 낮이는 지목이 이제 뭐냐 보면은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하면은 이 지문 OX 대로 설정된 토지 틀린 지문. 왜냐? 낮이는 택지예요. 택지니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목이 대일 수 있어. 일 수도 있는데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 용지일 수도 있고 종교용으로 이용하면 종교 용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는 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틀렸지. 틀린 지문이고 낮이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해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를 나대지. 여러분 귀에 익은 용어는 나대지를 많이 귀에 익었어요. 자, 나지는 건축물이 있는 그래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나지와 건물이 있는 건부지를 비교하면요, 나지가 팔기가 좋아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전문용어로 시장성.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은 토지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럼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잖아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인데 문제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저해를 받게 돼서 건물이 없는 나집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건부감가죠. 자,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건물이 있을 때의 건부지 가격과 건물이 없을 때의 나지 가격을 하면 어디가? 여기가 비싸잖아요. 이 부등호 방향을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지. 정답지.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강화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죠. 나지는 개발 안 되니까 가격이 싸고 건부지는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닭도리탕 판다 그러면은 영업권도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에.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건부지 가격이. 건물 가격은 안 쳐주지만 건부지 가격이 비싸다. 예? 자, 이런 건부 증가가 나타나고 원칙은 자, 건부지의 평가액 원칙은 나지 가격.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에요. 나지 가격을 뭘로 한다?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좀 우선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럼 나지, 건부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일본은 나지라는 개념이 없고 일본은 무슨 개념이 있죠? 갱지와 무슨 개념? 저지의 개념으로 나눠요. 일본은 우리나라 나지 개념과 일본의 갱지 개념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는 어느 국가에든지 다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또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갱지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뭐다? 저지가 돼. 이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자, 공지가 있어요. 자,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 공지에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바닥 면적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으로 내버립니다.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 자, 그래서 공지는 시험에 낼 때 또 이렇게도 내요. 뭐냐? 여러분이 지진과 같은 재난 시에 피난, 지진과 같은 재난 시에 피난, 그리고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하면서 일정 면적을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그게 공지 개념. 공지. 중요하거든요.
건물 사이 땅 있죠? 공지. 자, 용도에 따른 분류로 갑니다.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해요. 뭐죠? 대분류. 자, 대분류를 보면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지역인데 여러분 임지나 농지나 택지는 뭐다? 이건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임지지역의 지목은 뭐죠? 임야예요. 임야, 산이거든요.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전답을 수용해서 또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용도적 지역에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적 지역의 전환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 개념? 후보지. 자, 둘 다 중요한데 후보지는 뭐죠? 전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험 문제는 후보지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출제 1순위예요. 여러분 우리 토지 용어에서 후보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요 상호간이죠.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의 개념. 자, 그래서 18페이지 16번 보시면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그래서 전환 뭐일 때만 성립한다? 중일 때만.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합니다.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 택지 후보지에서 후보지 빼버려요. 그냥 택지.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뭐다? 네.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택지지역을 더 세분화시키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적인데 이 택지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는 세분화된 거. 그러면은 공간이 외곽으로 이전해서 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에 있다. 그러면 뭐가 공업적이 뭘로? 주거적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야. 이행되고 있다. 예? 이미 택지인데 여기서 이걸 이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주거적이 또 뭘로? 상업적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 예? 그래서 항상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랍니다. 내. 17번 보시면은, 자, 19페이지 17번 보시면은,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의 동그라미, 내가 키워드야.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 요거죠? 주거적, 상업적, 이 지역 간의 용도 변경,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주거에서 상업,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내가 중요한 거야, 내. 이렇게 안 틀리지. 이거 뭐, 그거는 뭐, 말을 약간 바뀌면 또, 네. 원래 중요합니다. 후보지. 우리는 이행지보다 후보지를 더 많이 내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잖아요. 보세요. 엄청 많이 출제합니다. 이 후보지. 자, 그리고 또 10회 시험도 나왔지만요. 26회, 28회, 2년 26회 정답, 28회 정답 또 지문물은 또 뭐가 나오죠? 포락지. 자, 포락지 또 중요하죠.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는 좀 잘 봐야 되는데 포락지는 뭐냐?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논밭이 집안이 절토되면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하천으로 변하면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하천으로 변한 토지인데 그 지문은 10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요. 그리고 26회, 28회는 다른 지문을 출제했어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 냇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당해요. 그래서 뭘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 지문을 26회, 8회에 출제했어요. 포락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19페이지에 21번 보시면은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바로 뭐다? 포락지야. 빈지가 아닙니다. 빈지는 뭐예요? 바닷가예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있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땅, 대천해수욕장 앞에 가면 앞에 모래 있죠? 그게 빈지가 돼요. 빈지. 한번 가보세요. 대천해수욕장 하나콘도 앞에 보면 거기에 물 딱 만조돼서 한번 보세요. 거기 모래가 있어요. 그게 빈지야. 근데 썰물이 됐어. 물이 빠졌어. 그러면 간조수위선이 나오는데 이 간조수위선과 만조수위선 요 사이에 있는 땅이 갯벌이라고 하는데 이 갯벌을 간석지라고. 간석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요게 물이잖아. 이게 바로 우리는 바다. 갯벌이 빈지 아닙니다. 갯벌은 간석지. 자, 빈지는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법지라는 용어 있죠. 법지는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또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법지. 자, 법지는 어떤 용어? 자, 여기 땅이야. 여기 전부 땅이에요. 땅인데 여기 경사진 위에 주택도 있고요. 밑에도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위태해. 비가 많이 와서 토지가 휩쓸려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토지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설치한다? 토지 붕괴를 받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를 했을 때 수평 투영 면상에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택지의 유효 지표면 이 경계와 인접된 이 토지의 경사진 이 부분의 토지를 법지인데 문제는 이 경사진 부분의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인정돼요. 측량 면적에도 포함돼요. 그렇지만 실제 이용할 수는 없죠.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건 실제 이용할 수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해요. 법지. 자, 법지, 빈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포락지가 용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오고요. 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토지 중에 하나가 또 소지,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 보면 기타 용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소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소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논, 밭, 임야와 같이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이 소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지로 만드는 거지. 택지 조성에서. 소지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중요해요. 소지. 선하지는 작년에 냈어요. 선은 고압선이거든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또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을 해요. 감가가 발생을 합니다.
맹지도 감가가 발생하지만 선화지도 감가가 발생하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 거래세에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선화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천에 가면요. 서창동 있어요. 아세요? 서창지구. 요즘 3지구 거기 거래 잘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파트 밑에 있죠? 밑에가 고압선이야. 아파트 밑에, 요즘 지상 안 하고 지하를 하잖아요. 거기에 밑에 설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아파트 짓기 전부터 거기 해놨는데, 문제는 아파트 들어와서 그거 이전해라고 하면 이전되나요, 그거? 예? 예?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지하에 있는데. 지상에 있으면 모를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여튼, 들어와 놓고 생떼를 써. 예? 분당도 그랬어요. 분당 서현도요,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미리 뭐뭐 들어오기 다 돼 있는데 30만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2년이 되니까 만들었는데 그거 17억 주고 만들어서 한 번 가동하기 전에 다시 다 떼서 또 이사 갔어. 왜? 안 된다 이거야, 데모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요, 아파트 짓기 전에 다 들어가 놔야 돼. 외국처럼 공공시설 다 정비하고 아파트는 제일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뒷말이 없지. 우리나라는 하도 말이 많아. 쓰레기 매립장도 탁 들어가 놓고 미리 딱. 그래서 앞으로 그리 될 거예요. 이제 개발할 때 되면. 용어가 선하지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뭐가 나오면 공한지라는 용어가 나와. 공지와 공한지는 다른 용어입니다. 공한지는 뭐죠? 택지예요. 여러분, 도시 안에 있는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죠?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해요. 건물을 안 짓고 시험에는 뭐죠?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이 지문이 나오잖아요.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공한지. 유휴지도 투기 목적이에요. 여러분,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해요. 유휴지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이용하지 않고 놀리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 둘 다 무슨 목적이야? 투기. 네, 투기 목적. 자, 휴한지란 게 있어요. 농지에 있어서 지력, 땅의 힘,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여러분 휴경하죠? 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한지라고 해요. 용어 구별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기타 용어 중에 소지가 좀 중요해요. 소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박스 쓰고요. 우리 시험에 내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잖아. 오지 선다니까 5개 나오겠지. 5개 토지 용어 설명해. 개념 설명해서 옳은 건 몇 개냐 물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박스해서 토지 용어 이렇게 한 3개 하고 토지 용어 여기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설명하는데 이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 그걸 찾는 거. 2가지 형태로 출제 올해 가능하다. 키워드. 자, 2문제 이제 맞췄습니다. 2문제 맞췄지, 저는. 자, 3번째, 또 매년 출제되는 토지의 특성.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